더 최악이긴 합니다. 우한 폐렴 관련해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죠. 우한 폐렴이 메르스처럼 석 달 이상 코스피에 부담을 주는 그런 이슈가 되면서 동시에 신종플루처럼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메르스처럼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면서 더 장기전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타이밍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이렇겠죠. 현재로서는 비중 축소가 옳고요. 메르스 치료 환자 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코스피는 어느 정도 반등을 성공을 한다라는 거죠. 업로드한 지 3주 정도 됐는데 국내 확진자가 급증했고 새로운 정보들, 업종별 타격,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우한 폐렴에서 신종 코로나로 코로나19로 3주간 국내 추이처럼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는 2% 후반, 3%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봐선 치사율은 낮은데 문제는 전염성입니다. 사스와 동일할 것이다, 10배 이상 강할 거다로 전문가 사이에서도 나뉘니까요. 현재까지 보면 전염성이 상당히 강한 걸로 느껴집니다. 표에서 드러나듯이 사스랑 비교했을 때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빨라 치사율이 3%대라고 해도 사망자 수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높은 전염성 때문에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시작으로 경제 전반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겠죠. 저번 영상에서 올렸던 표 다시 가져오면요, 언급한 대로 환율은 튀고 코스피는 5억대짜리가 되면서 두세 달간 흘렀던 상황, 최악의 예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춘절 이후 최대 고비라고 봤는데 진정된 건지 진정되어야만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중국 발표에 따르면 후베이성과 그 외의 지역 모두 확진 환자 감소세에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투자 포인트가 된다고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고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 확진자 증가폭이 둔화된 게 보이고요. 중국 발표를 믿는다면요, 치사율은 살짝 증가하긴 하는데 아직 3% 아래입니다. 이 전염병이 각 기관마다 전망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마이너스 0.3에서 1% 정도 하향 전망치 내고 있어 이제는 연간 5% 정도 성장을 예상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전 같은 고성장은 없다는 거죠. 사스를 뛰어넘는 전염성을 가진 이 코로나19는 사스 때와는 또 다른 국면이 있는데요. 15년이 지난 그때보다 중국의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이 확대된 사실을 알 수 있죠. GDP부터 철강 생산까지 그 존재감이 상당히 커졌다는 게 보입니다. GDP, 수입, 수출 모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금리 인하 4조 원대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주가는 공포를 뒤로하고 꽤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 증가 추세도 꺾였고요. 저점 대비 13%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일 텐데요. 대구 확진자 보고되면서 신천지 교회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진정 단계라는 발표가 무색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표에서 한눈에 보이듯 확진자 증가가 확연합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추이가 문제인데 진정 국면보다는 추가적인 확진자 증가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고, 대구를 중심으로 근교,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되면 말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소비는 얼어붙고 영업장, 공장 임시 폐쇄되며 GDP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저번 주에 나온 자료 보면 마이너스 1%가 최하지만 이렇게 확장 국면에선 더 하향 예상치가 나오는 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사스, 메르스랑 비교해서 V자 반등이 가능할까 하는 건데요. 1분기 성장은 이미 역성장이 확실시되고 있고 2분기에라도 살아나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떤 국면까지 갈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자 기사인데 예상을 뛰어넘는 현재까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31번 확진자가 초발 환자가 아닌 2차 감염자인 경우에 이미 대구 전체 지역이 위험하다는 건데, 공포 조장은 좀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수도권까지 저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더 최악이긴 합니다. 중국 지수가 회복하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듯하여 2월 3일 2082포인트를 저점으로 13일 2255포인트까지 빠르게 회복되었는데 2월 17일 기점으로 중국과 디커플링 났고 고점 대비 93포인트 빠진 2162포인트가 21일 종가였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겠네요. 업종별로 간략히 정리해보면요, 하락과 반등이 있었던 기간 동안 2월 3일부터 5일까지 외국인 순매도한 업종 중에 대표적으로 호텔 레저의 관광업종, 철강건설, 조선이 보입니다. 업황에 타격을 줬다는 게 맞겠고요. 통신, IT, 미디어 쪽은 상대적으로 견고합니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쪽은 역시 이쪽 2차전지와 반도체 관련 업종들, 제한적인 반등을 줬다가 재하락한 쪽은 역시 관광과 소매 판매 유통 쪽입니다. 소비가 감소하고 실제로 유동인구가 확 준 게 느껴집니다. 특정 섹터만 보면 매력도 높은 게 디스플레이, 반도체, 게임, 인터넷으로 나오는데
저는 디스플레이는 잘 가려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타격이 심한 쪽은 기계, 조선, 유통 쪽입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쪽 영상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인데요. PBR 기준으로 0.88리얼로 내려가 있으니까 매력적이긴 하나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검증된 건 맞지만요. PBR 기준이라면 현대제철을 사는 게 어떨까요? 0.2입니다. PER 기준으로 보면 PER이 11.4배를 넘긴 게 2000년 이후 3번인데요. 금융위기 전후 1번에서 2번, 그리고 코로나 이슈 직전이었습니다. 고평가로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못 가는 형태로 진행됐고 추가 하락이 염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래도 너무 공포스러움은 경계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기대값보다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오버리액션하는 경우가 많고, 즉 투매가 잘 일어나니까요. 항상 자주 그렇습니다. 주식 던지기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펀더멘털 점검에서 훼손이 없다면 추매 기회가 적절하고, 만약 훼손이 분명하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시간 가치가 꽤 소모되므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주 관련해서는 사스는 바로 반등한 데 비해 메르스는 두세 달 끌면서 하방을 주다가 반등했던 게 떠오르고, 이 이슈는 우리나라 한정 확진자 증가 속도 측면에서 전자보단 후자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크게 봅니다.